안녕하세요. 사업개발 2팀 이영호 변리사입니다. 요즘 재택근무로 인해 업무 환경이 달라져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영상은 장소와 상관없이 편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지오 내에서 진행 중인 특허 아이디어 데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허법인과 법무법인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NC에 입사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변리사는 특허, 상표,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약은 약사에게 찾아가고 특허는 변리사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업무 중에 특허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특허 아이디어 데이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특허 출원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특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특허 아이디어 데이가 무엇인지 간략히 알려드리고 꼭 알아둘 특허 기초 상식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아이디어 데이의 세부적인 진행 내용과 실제 특허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개발 2팀에서는 글로벌 사업에 대비할 수 있는 특허들을 확보하기 위해 PGO 전원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와 밀접한 주제로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행사를 구상했습니다. 이러한 특허 발굴 문화의 안착을 위해 특허 아이디어 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팀별 로테이션으로 아이디어 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허 아이디어 데이 행사는 내년 2월까지 PGO 전원에 대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종료된 후에는 발굴된 아이디어들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해서 시상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허 아이디어 데이의 세부적인 진행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는데 직무발명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것을 말합니다. 직무발명 제도에 따라 발명자는 회사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는 발명자에게 발명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직무발명 제도를 통해 회사는 다양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고 회사 임직원은 푸짐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게 되는 보상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특허 출원을 진행할 경우 건당 최대 100만원, 그리고 특허가 등록될 경우에도 건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에 해외에서도 특허 출원이 진행된다면 각 국가마다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내가 발명한 특허를 사용하게 되면 실시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NC에서 특허 출원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특허 아이디어를 발명하면 아이디어를 법무팀에 검토받습니다. 법무팀은 아이디어의 특허성을 검토하고 아이디어가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IPRC라는 사내특허심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출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후 법무팀 검토와 IPRC 심의 단계가 있어서 특허 출원까지의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특허 아이디어 데이 행사를 통해 이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특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져오신 아이디어 중에 어떤 점이 특허가 될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특허성이 부족하다면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팀 검토와 IPRC 심의 과정에서 법무팀의 아이디어의 특허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무팀 의견에 따른 후속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IPRC 심의 이후 특허 출원이 결정되면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 과정에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아이디어 데이에 아이디어만 가져오신다면 빠르게 특허 출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허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디어의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이 신규성과 진보성만 기억하신다면 특허 제도에 대해 절반 이상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규성이란 새로운 것인가에 대한 조건입니다. 아시다시피 특허란 새로운 아이디어에 주어지는 것이고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는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미 알려진다는 게 특허의 존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봤더니 똑같은 게 있다면 그 아이디어는 신규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신규성에 대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1번 아이디어는 지우개가 달린 연필입니다. 선행 문헌들과 판매 중인 제품을 보니 이미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 문헌은 특허 문서뿐만 아니라 논문이나 구글 검색 결과 같은 인터넷 게시글까지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 1번 연필은 이미 여기저기 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새롭지도 않고 독창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1번 아이디어의 연필은 신규성과 진보성 모두 만족하지 않아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과 관련하여 흔히 혼동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토끼 모자에 대해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자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특허를 받았을까요? 네,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자를 처음 만든 사람도 특허를 받지 않고 먼저 판매하는 바람에 특허를 받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베껴서 판매해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판매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특허가 없다면 내가 먼저 특허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물건이 시중에 판매된 시점부터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고 그때부터는 처음 만든 사람조차도 특허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 업무에 이 사례를 대입해보면 저희 게임 또는 플랫폼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면 실제 도입되어 서비스 되기 전에 미리 특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보성이란 독창적인가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신규성은 새로운가 또는 새롭지 않은가로 딱 구분될 수 있는 반면에 진보성은 독창성에 대한 것이므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접하는 사람에 따라 독창성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독창성이 있고 진보성이 충족되는지 딱 잘라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아이디어는 진보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또 진보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아이디어의 연필은 지우개와 자가 달린 연필입니다. 선행 문헌들의 내용을 살펴보니 2번 아이디어의 연필과 동일한 것은 없지만 지우개가 달린 연필과 자가 달린 볼펜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헌을 조합해보면 저희 2번 아이디어에 지우개와 자가 달린 연필이 쉽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2번 아이디어의 연필은 기존 공개된 내용과 똑같지는 않아서 새롭지만 공개된 내용들을 조합해서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아이디어의 연필은 신규성은 있지만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3번 아이디어의 연필은 지우개와 병따개가 달린 연필입니다. 공개된 문헌들이나 제품들을 보더라도 3번 아이디어와 동일한 것이 없다고 확인되고 공개된 내용들을 조합하더라도 3번 아이디어의 연필이 쉽게 도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아이디어의 연필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만족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내용들을 조합하더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거라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기 위해선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선행문헌에 동일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신규성 흠결로 인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선행문헌들을 조합해서 쉽게 도출되면 진보성 흠결로 인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신규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간편하게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공개된 경우라면 내가 먼저 특허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비슷한 아이디어가 보인다면 그건 특허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 검색해 봤지만 비슷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다음으로 특허 문서를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키프리스라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검색하는 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일단 키프리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특허 실용신안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러한 검색창에 아이디어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 방법은 네이버나 구글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검색하고 싶다면 AND나 OR 같은 검색 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너무 많다면 키워드를 추가해서 검색 결과를 줄이고, 너무 적은 경우엔 중요도가 낮은 키워드를 삭제해서 검색 결과를 늘립니다. 국내 특허 외에 해외 특허도 검색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주로 사용되는 검색 엔진은 구글 패턴츠입니다. 검색 방법은 앞에 키프리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디어의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됩니다. 앞의 예시와 같이 검색을 하게 되면 왼편에 단어의 조합이 나오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단어를 더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키프리스와 구글 패턴츠 모두 웹사이트 내에서 자세한 도움말을 제공하므로 도움말을 참조하신다면 더 자세히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특허 아이디어 데이의 행사 프로그램 및 이후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허 아이디어 데이에서는 사전 배포된 아이디어 시트를 작성하고 작성된 아이디어 시트를 바탕으로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과제를 드리는 건 워크샵 당일에 만나 아이디어를 더 발산하기 위한 시드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과제에 작성해 주실 아이디어는 현재 업무에 관련된 아이디어나 최신 기술 트렌드에 관련된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평소에 생각하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워크샵은 기본적으로 1차 및 2차로 진행될 예정이고,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라 대면 워크샵 또는 영상 채팅을 통한 워크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크샵에서는 사전 과제에 적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입니다. 또한 선행문헌을 검색해서 아이디어의 특허성을 확인하고 구체화 방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워크샵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는 법무팀 검토와 심의회 과정을 진행할 것이고, 진행 상황은 수시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사전 과제를 작성해 주실 때는 첫 번째로 문제점과 발명의 목적, 두 번째로 해결 수단 또는 구현 방법, 세 번째로 발명의 효과, 이 세 가지만 명확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문제점 및 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결 수단 또는 구현 방법은 종래 기술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아이디어의 구성 및 구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도식화나 순서도를 포함해서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게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UI, UX 측면에 특징이 있다면 그 구현 예시도 함께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사전 과제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발명의 효과는 기존 기술 대비 더 뛰어난 점이나 새로운 효과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전 과제를 작성할지 아이디어 시트 작성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저 집중 및 관여도에 따른 기기 화면의 전환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예시로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기존에는 자동 사냥 또는 게임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에도 디바이스의 화면이 계속 켜져 있어서 배터리가 소모되고 스크린 버닝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화면을 끄기 위해 기기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목적으로 사용자의 집중 및 관여도에 따라 기기의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해결 수단 또는 구현 방법으로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해서 집중도를 판단하고 집중하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디바이스의 화면을 끕니다. 이때 사용자의 동작 인식 및 집중도 판단은 터치 감지, 음성 인식, 안구 추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 예시로서 간단한 순서도와 사용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예시를 위해 간단하게 작성됐지만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발명의 효과로서 배터리 효율이 향상되고 스크린 버닝 현상이 최소화되는 장점을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을 잘 작성해 주시면 누구나 이게 어떤 발명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배포해드린 아이디어 시트에 예시를 통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실제 작성하실 때에는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되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특허 출원된 몇 가지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특허는 NC에서 출원된 게임 화면 내 메모 작성 및 공유 방법입니다. 실제 특허 문서에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기존 게임에서 채팅이나 음성으로 소통하다 보면 채팅 내용이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서로 의도한 위치나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 특허는 게임 화면에 손이나 마우스로 필기 메모를 입력하고 입력된 메모를 그 장소에 매칭시켜 저장해요.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던전 입구에 2층 지원이라고 메모를 해놓으면 같은 혈맹원이 던전 입구에 도착했을 때 2층 지원 메모를 보고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게임 플레이 중에 불편했던 점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면 특허 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C에서 출원된 음성 정보 기반 자막 자동 생성 방법입니다. 이 특허는 방송할 때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음성을 자막으로 생성하는 기술은 기존에 이미 있지만 이 특허는 단순히 자막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음성 상태를 파악해서 자막 스타일을 자동으로 변경해 준다는 특징을 더 부과하여 특허 출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이라도 기존 기술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징을 더 부과한다면 특허 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C에서 출원된 메신저 친구 정보 제공 방법 및 컴퓨팅 장치입니다. 이 특허는 게임 메신저의 프로필 화면에서 친구들의 게임 플레이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메신저 프로필에 상태를 표시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친구의 게임 화면을 직접 스트리밍해서 보여준다는 특징을 더 구체화해서 특허 출원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기술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징을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다양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넥슨에서 출원된 게임 설치 중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방법입니다. 기존 게임 설치 화면에서는 사용자와 관계없이 미리 설정된 영상이나 정보만 표시되는데, 이 특허에서는 게임을 설치하기 전에 사용자의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게임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에 기초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친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기존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특허 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특허는 넷마블에서 출원된 실시간 상태 분석 기반의 유저 정착을 위한 게임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입니다. 고인물이 많은 게임에 신규 유저가 유입되면 게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특허는 게임에 유입된 신규 유저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기존 유저가 신규 유저를 도울 수 있는 지원 퀘스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 콘텐츠적인 부분에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실제 특허 출원 사례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허 출원 사례들을 기초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특허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에 있던 기술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징을 더 추가한다면 좋은 특허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아이디어 데이 행사가 모두 종료된 후에 우수 특허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수 특허 시상식에서는 PGO 조직에서 특허 출원하는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함께 공유하고 포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외에도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포상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아이디어 데이를 진행하며 받은 질문 중 자주 받은 질문 2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PC나 콘솔에서 지원되는 기능을 모바일로 가져오면 특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PC, 콘솔, 모바일 모두 전자기기로서 쉽게 변경 가능한 구성일 뿐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모바일로 그 기능을 가져왔을 때 PC나 콘솔과 전혀 다른 특징이나 동작이 존재한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정과제를 작성하실 때 과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너무 허무맹랑한 방법이 아닐지 고민하실 텐데,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기술부서에 문의해서 확인하면 되므로 완전히 새롭거나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라면 일단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작성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신다면 아이디어 데이와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부담없이 말씀해 주시면 특허 출원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특허 아이디어 데이 행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